자, 이제부터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겨울 시즌에 가셨을 때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강습을 할 때의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키 이제 매니아 분들이 뭐 패러렐 턴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왔어요. 요거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요거 찍으셨다가 겨울 시즌에 가셨을 때 요 동작 하나하나 내가 오늘 갔을 때는 2번을 해볼 거야. 업다운 박자를 이용해서 숏 패러렐 턴. 요게 내가 익숙하기 전까지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2번이 되면 다음날에 갔을 때는 3번을 마스터하겠다. 4번을 하겠다. 5번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왕 깨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물론 이게 다 원래 대부분은 이것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 제가 어느 정도 강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좀 발전 단계가 좀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쫙 하다가 보이시죠? 패러렐 턴, 뭐 숏턴, 뭐 스키니 숏턴, 밴디 숏턴 쫙 하다가 결국에 17번 칠레트 캠프를 가면 완성이 됩니다. 네, 카빙을 합니다. 자, 제자리에 가서 엣지 세우고 막 연습합니다. 그래서 막 신체 축도 만들고 막 외환경도 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저랑 박시영 대원과 러시아 사할린 한번 가시면 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요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셨던 분들, 물론 초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패러렐 턴 어느 정도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패러렐 턴을 합니다. 패러렐 턴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업다운 박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패스를 스키장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자를 세면서 업하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자를 세 나가는 거죠. 이게 내가 세 박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박자로 하는 거죠. 하나, 둘, 다운. 다시 하나, 둘, 다운. 이런 동작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동작이 되면 하나, 둘,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동작을 일단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피보팅 동작. 이 피보팅 동작을 그때부터 발목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팅 동작을 통해 깊은 홀을 만들어서 제 손이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보이시죠 지금? 네, 속도 조절과 이제 스키의 탑과 테일의 컨트롤을 연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팅을 하게 되면은 속도 조절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스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전 스키나 대회전 스키나 레디우스, 회전 반경이라고 해서 수치로 이 회전호는 엣지를 걸면 몇 미터의 회전호를 그립니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전 스키는 13m의 회전호를 그리는 건데 이 13m 회전보다 숏턴은 더 작은 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체를 움직여서 스키판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을 가해주게 되면은 피보팅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스키의 탑이 빨리 돌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속도 조절이 좀 용이해지게 되겠죠. 숏턴을 하는데 속도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5할 이상은 피보팅 움직임들이 둔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 피보팅의 감각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박시현 대원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동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상체를 아래쪽으로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아래쪽으로 고정시키는 거를 뭐 대부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의 방향이 돌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찍었었는데 양손의 위치를 잘 잡아줘서 이 상체의 방향을 아래쪽 한 면만 보고 가는 거. 그래서 양손을 잘 고정시키는 요 상체 고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러 갔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리프트 올라가시면서 제 거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동작이 되셨다. 요 동작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점프 숏턴을 해야 돼요. 이거 하는 날 거의 이거 하러 가는 날 그 다음날 거의 휴가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프 숏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장비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스키를 들어야 되는데 내 스키 전체를 다 드는 것이 아니라 점프 숏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키의 뒤쪽 테일만 들어야 됩니다. 스키의 뒤쪽 테일만 들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업다운과 피보팅과 상체 고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요 동작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 익기 전까지는 점프 쇼턴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점프 쇼턴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드는데 스킵 뒤쪽이 너무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상체가 펴졌든지 발목이 안 잡혀 있든지 몸이 뒤로 빠진 겁니다. 뒤쪽에 체중이 많으니까 당연히 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스킵 할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더 몸을 앞에다가 많이 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타신 다음에 점프를 앞으로 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스킵 뒤쪽 테일이 잘 들리겠죠. 뒤쪽 테일을 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후경으로 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점프 쇼턴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사면을 높여 나가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서 막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쇼턴 배웠으니까 무조건 급사면 가야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단계별로 움직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싶으실 때는 그 다음에 사면을 높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움직임이 된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원래 모든 턴에 중심 이동을 하든 업다운을 하든 다 어느 정도 엣지가 쓰여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엣지량을 내가 의식적으로 카빙을 타듯이 조금은 더 세워서 엣지량을 증가시키고 엣지 체인지 구간을 머리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업다운 없이 스키의 사이드 컷만으로 쇼턴을 엣징과 피보팅만으로 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슬라이딩하고 카빙, 슬라이딩하고 카빙 뭐 이러한 형태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머리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드 컷을 활용하는 쇼턴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몸에 그 쇼턴을 할 때 체력적인 부담이 반이 됩니다. 반이. 그래서 쇼턴 하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서 쇼턴하기 싫다고. 그런 분들은 업다운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엣지 세우는 방법을 좀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낮은 상태에서 내가 스킵판의 움직임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확실히 좀 힘을 덜 들이면서 약간 카빙 타듯이 쇼턴을 이제 연습해 나가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자의 내용들이 완성된 게 이제 스키딩 쇼턴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은 스키딩 앤 카빙 쇼턴입니다. 근데 왜 스키딩 쇼턴이라고 하면은 스키딩 앤 카빙이라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이제 스키어분들이 그냥 엣지부터 넣기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줄여서 그냥 스키딩 쇼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엣징 그리고 뭐 엣징을 하면서 슬라이딩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제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엣지를 걸었을 때 밀어내는 힘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밴딩턴이라고 하죠. 밴딩턴은 저희가 원래 기본적인 크로스오버에서의 움직임은 업해서 폴라인 와서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는 동작인데 이제 밴딩 쇼턴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걸고 이제 스키가 전반부에 나갈 때부터 밀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밀면서. 그러면 턴의 전반부에 당연히 스키가 밟히겠죠. 그럼 외력이 이미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폴라인에서 이거를 버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키판으로 무릎으로 가져와서 흡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흡수시켜서 밴딩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밀어내는 힘과 흡수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밴딩턴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기술이 뭐가 있죠? 네, 모글턴에서는 이 밴딩턴의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전자가 다 안 되는데 모글을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뭐냐? 거기에 몸을 그냥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것도 가능하지만 조금 너무 좀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밀어내는 힘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사면을 낮춰서 완전 카빙으로만 밀어내는 그 밴딩턴을 활용을 한 상태에서 작은 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카빙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카빙 턴의 움직임인데 좀 작은 턴의 움직임들이 좀 만들어지겠죠. 대신 근데 움직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면을 다시 낮춰야 됩니다. 이 스키어분들이 높은 데 한번 올라가는 순간 내려오려고 하질 않으세요. 초보자로 내려오는 게 정말 이렇게 싫으신가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빙인데 턴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숏턴은 롱턴은 이제 풀라인으로 가는 기간이 긴데 이거는 숏턴 몸의 중심 방향이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카빙을 하면은 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면을 그러면 낮추면 되는데 높은 데서 하다 보면은 계속
뭐 흔히 얘기하는 숭구리 당당만 되는 거죠. 엣지만 걸고 밀고, 엣지만 걸고 밀고. 그 형태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된다. 그러면 아까 다시 쇼턴의 응용 동작을 상체 고정을 활용을 해서 카빙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카빙 쇼턴의 형태들의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카빙 턴을 하다가 카빙 롱턴을 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카빙 쇼턴까지 움직임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움직임이 된다 하시면 대회전 스키를 올라운드 스키로 이제 또 조금 더 큰 턴을 이제 한번 원심력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 턴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회전 스키도 타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도 한번 타보시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뭐죠? 네, 여기 가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거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엔 칠레 가고 이제 봄에 이제 러시아 이제 캠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캠프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 형태들을 기준으로 많이 지금 강사들이나 스키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한테 지금 강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